여기서도 다시 출발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예, 탐구활동 팁입니다. 바로 탐구활동 팁에서 여러 가지 강조할 것들이 많은데요. 아마 이제 컨설턴트들마다 조금씩 또 아마 다를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학생들에게 많이 전달하는 부분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탐구활동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실험, 조사, 활동, 보고서 작성에 대한 생기부에 기록돼 탐구활동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로 생기부에 기록될 소재를 찾는 것인데요. 이 소재는 교과목에서 찾아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탐구활동의 출발은 교과 내용과 연결되었을 경우 교사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교사와 원하는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게 된다면 교사 입장에서 정말 좋은 학생으로 비춰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세트 또는 다양한 활동에 기록해 주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3개의 교과가 있습니다. 세계지리, 경제, 정보. 세계지리 3단원에서는요. 세계 인문 환경과 인문 경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그 부분에서 네 번째 단락이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 쌀, 밀, 옥수수에 대해서 배우네요. 자, 미래 N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옥수수는 기후 적응력이 뛰어나 다양한 기후 지역에서 재배된다.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축의 사료로 많이 사용되며 최근 바이오 에탄올 원료로 이용되면서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니까 수업을 듣다 보니까요. 가축의 사육두수 그리고 어떻게 바이오 에탄올, 메탄가스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축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특히 가축의 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가축은 사료를 먹고 성장하잖아요. 그럼 사료 문제도 떠오르겠죠. 그리고 그 가축을 많이 키우려면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면적, 또는 가축이 배출하는 오염, 그럼 우리가 고기, 육류를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새로운 질병들,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죠. 또는 호기심으로 인해서 선생님, 저 이렇게 가축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질병에 대해서 21세기형 질병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해봐도 될까요? 접근해도 됐다는 거죠. 두 번째, 경제 과목을 한번 볼게요. 4단원이네요. 무역 원리가 무역 정책,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공업 제품을 만들어 세계 각지에 수출하고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 인구는 크게 줄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 수업 내용을 잘 듣다 보니까 FTA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결국은 그건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장단점 또는 수출품의 시대별 변화 과정에 대해서 질 수도 있겠죠. 또 관세 부과를 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관세 부과의 효과가 궁금해지기도 할 거고요. 관세가 국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할 수도 있을 거고요. 보호무역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부분을 교사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정보 과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문제 분석을 통한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구하기. 자, 삼양 미디어 교재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말할 수 있다. 두 가지 호기심 또는 관심이 나왔네요. 문제 분석도 하고 싶고요. 문제 해결도 하고 싶네요. 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사하고 나서 기록의 중요성이, 실험하고 나서 기록의 중요성이 생하게 되겠네요. 어떤 식으로 기록하면 될까? 먼저 주제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자, 이 친구는 문제 해결, 정보 과목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해 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과연 이 주제를 통해서 무엇을 어필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능력들이 있죠. 발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문헌 자료 분석 능력. 이외에도 여러 능력이 있는데요.
나는 이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하고 싶고 또는 알고 싶어. 이런 부분을 한번 기록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과연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조사하게 되면 내가 어떤 계열에 지원했을 때 유리할 건지도 한번 기록하고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조사해서 나는 나중에 혹시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이런 계열에 전부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놓자는 거죠. 뭐 어떤 부분이 중에 좋을까요? 바로 내가 부족하거나 더 강화하고 싶은 부분을 빨리 파악하고요.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탐구 활동을 했으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록에서 어떤 부분을 기록해 놓으면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활동지인데요. 제가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학교 수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동기, 세 번째 예상 활동 기간, 네 번째 방법, 다섯 번째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이 주제를 찾기 위해서 참고한 도서는 무엇이며 논문은 어떤 것들을 찾아봤니? 자,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었니? 결과는 어떻게 나왔니? 배우고 느낀 점은 어떻게 기록되었니? 또는 어떻게 생각했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주제, 바이오. 동기, 어떤 수업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교과목과 연계시키면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상 활동 기간은 한 학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학기까지 1년 동안 활동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방법은 내가 조사로 끝날 것인지 실험까지 해야 되는지 탐구해야 되는지 연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이런 조사, 연구, 실험, 탐구하면서 결과가 본인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연구, 조사, 탐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도서가 필요할 것이고 논문들, 참고 자료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끝나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시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 또는 친구 관계, 또는 교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시라는 거죠. 항상 예상과 결과는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시간적인 문제에서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하나씩 체크하고 기록하다 보면요. 아마 자기소개서 소재, 또는 면접 소재, 또는 교사한테 본인이 활동한 내용을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낼 때 좀 더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마지막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세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어찌 보면 이 배우고 느낀 점이 우리 교사들한테 전달되고 교사들은 이 부분을 파악해서 생활기록부에 정말 잘 적어두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심화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탐구 활동지 잘 기록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참고 도서 및 논문. 자, 세부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빨간색으로 해놓잖아요. 혹시 우리 참고 도서나 논문 어떤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주는 사이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보이시나요? 참고 사이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라든지 키스라든지 또는 DBP야. 학술 정보도 찾아볼 수 있고요. 다양한 논문 정보도 찾아볼 수 있죠. 이것들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저는 전자국회 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혹시 이제 경영학과 가는 또는 경제학과 가는 친구들 때문에 뭐 다트라는 대한민국 기업 정보의 창이죠. 자, 이런 사이트도 많이 검색을 해보고요. 아니면 개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비카인즈라는 신문기사 정보를 되게 많이 봅니다. 비카인즈에 가게 되면요. 최근 이슈화되는 뉴스 거리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통계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짧게 이제 네이버 밴드나 또는 카카오톡으로 설문조사 또는 통계를 내볼 수도 있지만요. 어떤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바로 국가통계 포털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좋고요. 또는 이런 부분 있죠.
자, 내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조사하는 부분이 누군가는 아마 특허를 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특허를 냈는지, 특히 그 특허 정보 속에서 배워야 될 부분, 또는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자, 한국 역사 정보를 알고 싶다, 또는 문화를 알고 싶다, 국가환경산업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국가법령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개별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정보를 찾아오셔도 된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원하듯이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 본론에서도 수많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고등학생들 수준에서 알아낼 수 있는 본인들이 궁금한 내용 또는 해결한 내용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 논문 사이트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자, 이 부분 잘 기록해 두셨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은 잘 기억하셔서 최소한 오늘 저녁이라도 이 방송이 끝나고라도 들어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사이트구나. 이것만이라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학생들, 아무리 본인이 탐구 활동을 잘하더라도 교사와의 소통은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교사와 접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 학생분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특 부분에서 어필을 못했어요. 실망하지 말고요. 다른 과목 선생님과 소통도 해보시고요. 정 안 되면 우리 창체 활동 있잖아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부분에서도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우리 소통을 통해 가지고 기록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탐구 활동 기록지라도 가지고 가셔서 선생님 저 이런 연구, 이런 조사,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꼭 반드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탐구 활동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컨설턴트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